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국민 88%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은 물론 이의신청 접수에 직원들이 총동원되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지원금 카드를 현금이나 타 지자체 국민지원금으로 바꾸려는 사람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국민지원금을 수령하는 사람들로 행정복지센터가 북적입니다. 주차장은 들어오고 나오는 차량들이 뒤엉켜 혼잡합니다. 이곳 행정복지센터는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13개 창구뿐만 아니라 출입 안내와 소독, 이의신청 접수 등의 국민지원금 관련 업무에 사실상 전 직원이 동원됐습니다. 방문뿐만 아니라 전화 문의도 빗발치고 있는데 10건 중 8건이 국민지원금 관련입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만큼이나 이의신청도 많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엔 국민 88%에게만 주다 보니 민원이 대폭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에는 전 국민한테 다 지급이 됐지만은 올해에는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함께 방문했다 대상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은 남성은 도무지 지급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몰라 집하고 있어가 안 된다 그냥. 기분이 안 좋지만. 내가 12% 아래 더 날 의아해. 그렇지도 않는데. 무슨 기준이 내가 생각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현재까지 울산에서 접수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1929건. 특히 정부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과 관련해 가능한 한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의신청 접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만 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섭니다.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가 사실상 국민지원금에 집중되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울산의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국민지원금을 현금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고 또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다른 시도의 선불카드와 맞바꾸고 싶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국민지원금 관련 불법 행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만 9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 700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선불카드는 오는 15일부터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해외 거주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혁신도시 부지개발과 관련해서 원안 유지를 비롯한 4가지 원칙을 신세계 측에 전달했고 조만간 신세계 측이 부지 개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당초 원안대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13,000평 규모의 쇼핑몰을 건립하는 동시에 주민이 희망하는 업종과 시설을 포함하고 건립 후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4가지 원칙을 신세계 측에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신세계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조만간 4가지 원칙을 담은 울산 최대 규모의 부지 개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리마을 일부 주민들이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이주권 자격을 박탈하고 주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리마을 이장 등은 어제 울주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신리마을 집단 이주지 2곳 중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은 신리마을 이주자 58명을 상대로 이주 지위를 빼앗고 주거 퇴소 명령을 위한 명도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수원이 주민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할 것과 소송 취하는 물론 이주 대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이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수원 직권으로 이주를 추진할 수는 없다며 신리마을 주민들 간 내부 갈등 등 어려운 점이 있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인 문수체육관이 어제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수체육관은 571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4천여 석의 관람석이 설치됐으며 국제 규격의 배드민턴 코트 14개와 농구, 배구, 탁구, 핸드볼 경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26레인 볼링장과 라켓볼장도 마련됐습니다. 문수체육관은 내년 103회 전국체전에서 태권도와 볼링 종목 경기장으로 사용되며 개관을 기념해 오는 11월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시의원 연구단체인 기후변화 위기대응 정책포럼은 어제 울산시 악취 발생 실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악취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악취 배출 사업장이 해야 할 일을 비롯해 악취 발생원 추적 시스템과 통합 관제센터, 악취 예보 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박상진 우송대 교수는 혁신적인 악취 관리 시스템 도입과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 설정, 생활 악취 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상하고 있는 태풍 찬투가 제주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울산에도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얼마 전 침수 피해를 입었던 태화시장은 또 물에 잠길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태화시장. 추석을 앞두고 가게에 물건을 채워놓는 상인들의 얼굴에는 기대보단 걱정이 가득합니다. 태풍 예비특보도 발령되지 않은 시기지만 잠깐의 침수에도 모든 물건을 잃는 경험을 불과 보름 전 체험한 탓입니다. 물건을 안 둘러놓고 있자니까 또 장사는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뭐 피해를 감수를 하고서라도 뭐 장사는 해야 되니까 추석은 나야 되잖아요, 우리도. 침수 피해를 딛고 가게 재보수를 거쳐 장사를 시작한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태풍의 기억은 여전하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조금만 비 온다고 해도 놀래고 잠 안 오고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나라 뭐 대체 해주겠다, 뭐 빠른 시일 내에 해주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저희는 뭐. 태풍 찬투가 북상하면서 보름 전 침수 피해를 입은 태화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 당시 내린 비가 시간당 65mm에 불과했던 점에서 우려는 더 큰 상황입니다. 지자체는 지난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배수시설을 점검하며 대비에 나섰습니다. 침수가 이어질 수 있는 상가 건물과 지하에는 물이 들이치는 것을 막는 차수막을 16일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비특보라든가 사전에 떨어지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쪽에 이제 좀 배치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더 빨리 하고 더 많이 이제 좀 배치를 하자는 거죠.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태풍 찬투는 오는 17일 울산에 가장 가까이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태풍을 맞이해야 하는 상인들의 얼굴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현대차 공장이 또다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팰리세이드와 스타리아, 그랜드 스타렉스, 포터 등을 생산하는 울산 4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포터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은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생산할 예정이지만 포터는 오는 18일까지 휴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자동차 내수 시장은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등으로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184만 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내수 시장에서 국산차는 지난해보다 5.8% 감소한 151만 대, 수입차는 9.1% 증가한 33만 대가 판매될 전망입니다. 국산차의 경우 올해 하반기 개별 소비세 30% 인하 연장에도 차량용 반도체 품귀로 인한 공급 차질이 이어지며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수입차의 경우 인터넷 판매 확대와 수입차 대중화 전략 등으로 점유율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자동차 산업협회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개별 소비세 부과 시점 동일 적용과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매매업의 진입 관련 수입차와의 역차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추석 연휴 기간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 감시 활동을 벌입니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2,300여 개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배출시설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중점관리업체와 폐수처리업체, 폐수위탁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입니다. 이어 18일부터 22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상수원 수계와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학교 주차장을 임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협조 공문을 보내 추석 연휴 동안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주차시설을 개방하도록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교 주차장 이용자는 긴급한 경우나 차량 보호를 위해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학교 시설물 보호와 연휴 마지막 날 이동 주차 등의 이동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구 드림스타트가 추석을 맞아 어제부터 19일까지 전통시장 비대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중구 드림스타트는 명절을 맞아 태화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식재료를 조손가구와 장애가구, 한부모 가구 등 44가구에 배송업체를 통해 비대면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1일이면 울산에 열차가 도입된 지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울산박물관이 울산철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새롭게 보는 울산철도 100년 테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울산철도의 과거 100년과 현재, 그리고 미래 100년을 꿈꾸는 테마 전시 현장을 박정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에 열차가 도입된 것은 지난 1921년 10월. 사진 속에 남아있는 당시 울산과 경주 간 협계 열차가 출발하던 첫 울산역은 지금의 중구 성남동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한반도와 만주를 연결하기 위해 만든 조선철도 12년 계획 지도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1935년 울산과 부산을 연결하는 동해남우선이 개통되면서 학성동 울산역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울산철교의 모습은 낡은 흑백 사진 속에 담겼지만 철교 명판은 실물로 남았습니다. 동해남우선 철도는 당시 승객과 화물 운송 시대를 열었고 도시 구조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울산역 역전시장의 수많은 사람들이 담긴 사진을 통해 당시 철도역은 도시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진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어가지고 너무 참 감사하고요. 경주와 울산 간에 협계 열차가 설치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여기 와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어서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온산 국가산단의 산업물류를 운송하는 열차와 신설된 남창역과 덕하역 등은 흑백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2010년 KTX 울산역 개통으로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고 올해 10월 준공 예정인 동해남부선 복선화 노선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함경도 원산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꿈꾸는 울산철도 미래 100년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철도 들었던 사실과 또 그리고 철도가 울산에서 도시 개발과 또 그리고 산업도시로서 될 때 동력이랄까 이런 부분을 되게 되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철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장에서 살펴보고 이해했으면. 울산철도 시대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울산박물관의 테마 전시. 울산철도의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새롭게 보는 울산철도 100년 테마전은 12월까지 이어집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 포항 간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북구역에 신설되는 가층 송정역의 이름이 북울산역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북구청은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부 영명심의위원회에서 북울산역이 가결되면서 최종 역명이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창평동 박상진 호수공원 인근에 들어선 북울산역은 오는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요 울산 큰애기로 울산 시민들에게 잘 알려진 국민 가수 김상희 씨가 울산 중구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중구청은 어제 중구청장실에서 김상희 씨를 중구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김상희 씨는 앞으로 2년간 울산 중구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동구청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남목 1동과 3동 지역에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구청은 남목 1동과 3동 일원 22만 5천 제곱미터에 남목 3과 도시의 업 디자인이란 주제로 도시재생 사업을 구성해서 이달 말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국토부의 서면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12월 말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의 공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울산경찰청 소속의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마약사건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마약사범 B씨의 감형을 위해 B씨가 다른 마약사범 검거에 도움을 줬다는 공적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한국조달연구원과 함께 울산 지역 내 22개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구매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 기업 제품 등 구매 목표 비율 달성 여부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 지역 22개 공공기관 중 3년 내 미조사 기관과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미흡 기관 등 8개 기관을 선정해 방문조사를 하며 14개 기관은 한국조달연구원에서 실태조사를 수행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권고 조치를 하며 시정권고를 불이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회 보고를 거쳐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